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청년 성인 청년 구단 네, 이성숙 대표님께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자립 모임 청년구단 대표 이성숙입니다. 의사소통 지원의 끝은 없어야 해요 라는 주제로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언어가 느려지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존력 조사 결과 언어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즉, 관계 형성은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입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고력, 인지 능력도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니 발달 장애인은 언어와 사고력에서 또래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생존력,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어가 없다면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언어와 생각을 느낌으로 당연하듯 그럴 것이다 라고 소통해온 곳이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자폐 1급인 중증 아들을 키운 부모로서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문 지식이 없는 내 기준에 흔들리는 감정에 맞춰 느낌으로 결론 내리고 합의 없이 결정 짓는 것이 익숙하게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이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복잡함과 답답함을 떠나 그 상실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칠 것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받은 불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 행동으로 발생되는 건 당연지사였겠죠. 문제 행동으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자립이나 사회생활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20년 전 평생 완치가 안 된다는 말에 모두 원망과 자괴감에 우울증에 빠져 수천 번 극단적인 생각과 상실감에 오랜 시간 방황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몸과 손으로 손으로 표현하고 대처하는 아이의 몸부림에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유, 되게 주책이네. 언어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언어 치료는 평생 교육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언어 치료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확한 발음과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문장력 또한 낮은 수준이기에 언어 치료에 대한 절실함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향상은 있지만 정상인과 같지 않아서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재능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 예체능과 관련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꾸준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폐 치료 목적으로 도전했던 승마와 수영은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재능을 보여 수상 기록도 갖고 있지만 낙상과 부상 또 중이염으로 포기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문제 행동으로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실컷 두드리라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 장구, 드럼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콘서트와 밴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부적 재능이나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어울림을 배우고 어울림의 규칙을 알아가고 규칙의 사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오케스트라에 참관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는 연주자로 또 역할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 원정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단원이 되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아티위켄 소속으로 밴드 활동을 하며 바지포랜드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와중에도 제 아들은 나이 어린 동생에게 존대어를 쓰고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보니 임기응변이나 적절한 대화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상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대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가 언제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저는 성인이 된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의 언어 능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으며 무한 반복과 훈련만이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성인으로서의 제 아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장애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몇 년간 청년구단이라는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가로서의 모임은 청년구단을 통해 언어치료, 교육, 사회활동뿐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며 엄마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언어는 전문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언어치료에 매진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접근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교육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발달장애 성인은 치료비라는 현실 앞에 부딪혀 언어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부모, 아이, 성인, 노인, 이들 모두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언어인지 치료야말로 평생 교육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적합한 방법은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가 신설되어 의사소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성인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물론 치료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 또한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까요? 생각을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즉 언어라 한다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치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민으로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함이오니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의 간절한 소망이 선생님들께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 치면 이긴다는 속설이 있듯이 앞으로 될 때까지 소리내어 전달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숙 청년구단 대표님, 발달장애인 부모님의 또 한 분으로서 지금 의사소통의 지원의 끝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다 말씀은 하시기는 어려우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눈물의 그 모든 어려움이나 지금의 현실의 문제점이 다 농축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텔레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우리 발달장애인 성인 아들은 누가 돌봐야 되나 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는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나 가족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더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